한 금융사에 입사해 쭉 20년을 다녔습니다. 장기영 지점장이 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주 1회 회식을 월 1회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직접 하면 직원들이 기분 나쁠 만한 조언이나 충고를 가볍게 흘리는 차원에서 회식 자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회식 날 약속한 장소로 갔더니 보름 전에 공지했는데도 테이블 3분의 1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 집안에 일이 있어 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직원은 2명뿐이었는데 신입사원 막내 2명과 주임 2명이 말도 없이 안 왔더군요. 술 대신 맛있는 밥 한 끼 먹자는 게 다였는데 그것조차 말없이 안 오는 직원들에게 왠지 모를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막내에게 회식에 왜 안 왔냐고 농담 던지듯 질문했습니다. 제가 내일 예약해둬서요. 요즘에 노쇼하면 매너 없잖아요. 아시죠? 보름 전 공지한 회식인데 우리 회식은 노쇼가 되고 내일은 노쇼하면 안 되는 건가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회식을 강요하는 꼰대 상사가 될까봐 참았습니다. 꼰대. 보름 전 공지에도 아무 말 없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 원래 그런 세대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이해하는 게 답인가요? 아하. 아하. 네일샵 노쇼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자, 첫 번째, 저기서 빠졌던 네일샵의 주인공 여직원은 남자 직원일 수도 있지. 아마 남자일 수도 있죠. 30일 전에 예약했을 거예요. 네일샵에 예. 그렇겠죠. 30일 전에 예약한 거였고, 첫 보름 전에 번째가 공지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소속한 단위 조직의 경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리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리더야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름 전이 아니라 30일 전에 예약한 어떤 자기의 선약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런 거 말하고 그냥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뭐 그럴듯한 시나리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뭐 계속해서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네일샵 때문에 좀 보름 전에 얘기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식을 안 온 거는 조금 말은 했어야 맞죠. 말은 했어야 맞는데 그런 말조차도 제대로 표출할 수 없었던 조직 문화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 조직 문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리더 탓이 더 크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내일은 내 돈 주고 하는 거고 예. 회식은 법인카드로 회사 돈 내주는 거고 그렇죠. 회사 돈은 안 얻어먹어도 그만인데 내가 낸 돈은 안 쓰면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산술적으로 안 가면 손해인 거예요, 내일은.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죠, 내일에. 근데 얘기하지 못한 건 뭐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조직의 경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팀장님이 확실한 소구력 없이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왔는데 밥이나 회식도 먹자. 자주 안 하는데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냥 그날 저녁에 어디로 모이세요. 라고 가볍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너무 캐주얼하게. 본인이 이렇게 강하게 다 모이길 원했고 3분의 1이나 안 온 게 아쉬울 정도였으면 메일에 중요 표시 달아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필참입니다 적어서 보내셨어야지. 와, 바로 블라인드 뜨겠다. 그렇죠. 회식한다고. 회식이 필참이래. 요즘 이런 게 어딨니? 나 네일샵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서 캐주얼하게 얘기해놓고 안 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면 이 팀장님도 밀레니얼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거야. 네, 정확한 가이드가 없었던 거죠. 난 저 팀장님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조차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저 사연을 보내신 분이니까 저거대로만 생각을 하면 본인은 다른 기성세대보다는 깨어있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그럼요. 회식 주의회를 횟수도 월의회로 줄이고 줄이셨는데. 미리 노티스도 했고 근데 이게 섭섭한 거죠. 얘기 한마디 못하냐.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좀 섭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팀장님 입장으로 만약에 빙의를 된다면 사실 그 팩트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서운하니까, 솔직히 서운해서 얘기만 했어도, 물론 얘기했어도 삐졌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얘기만 좀 해줬으면 사실 이거에 지금 삐지신 거거든요. 요 사연만 보고 제가 약간 밀레니얼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 팀장님이 되게 프리하게 자율회식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알았다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면 앞뒤가 다른 거죠 이제. 그렇지.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밀레니얼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다음부터 모든 팀장님의 가이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직원 속뜻을 입장에서. 파악해야 돼. 훈련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신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 맞아.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우, 네.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얘기야, 진짜 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까 정확한 소통도 필요한 거고 이럴 때야 완충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보름 전에 공지할 때 불참해도 괜찮으니 못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노티스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유만 적어주세요. 뭐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내용의 결론이 그거죠. 그렇지만 박 매니저님 나만 꼰대네. 나만 꼰대였어. 아, 오늘 깊이 깨닫네. 끝까지 얘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리더의 자질이 없었구나. 그래서 아무튼 매니저님이 아쉬웠던 미리 통보하지 않았던 팩트. 이렇게 뭐라고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코멘트를 해주지 않았던 팀장님. 요 두 개가 저는 그냥 똔똔이라고 봐요. 그냥. 맞네. 그게 그 서로 그냥 갈등인 것 같아요. 김 대표 얘기 맞네. 설득 당하셨네. 아니, 부장님 전화하세요. 왜 또 따라와? 또 따라 나와? 서로 얘기 좀 해야 돼. 따로 얘기할 스타일이야. 야, 오늘 끝나고 회식하자. 안 되겠다.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간극부터 없애야겠어. 얘기 한번 해야 돼. 회식하는 거 어때? 오늘 회식 번개. 아유 뭐 저는 명석 씨가 당황했어요 지금. 이거야. 동공 흔들리는 거 왔어. 지지 났어 지금. 애들 뭐지? 씨, 왜 저래? 회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참. 네. (28세) 2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어요. 그래도 컴플렉스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내 몸이니까요. 3년 전 취업 준비로 바쁘고 스트레스도 심해 1년 동안 밥을 못 챙겨 먹었더니 10kg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할 때 꽤 날씬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체질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다시 잘 먹기 시작하니까 원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일이 요즘 편한가 봐. 그 연차면 살이 쪽쪽 빠질 텐데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올랐네. 저희 부장님이 살이 쪘다며 저를 저격하는 겁니다. 술을 못 마셔서 회식에서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술도 안 마시는데 뭘 먹고 살이 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친 사람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딴 부장말 따위에 살을 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회식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 과장님께서 굉장히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기 몸 관리하는 또 역시 자기 관리인 거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관리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점잖기로 유명한 과장님이 그런 말을 아주 담담하게 꺼내시니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저의 통통한 몸이 제가 관리를 못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까요? 저는 살을 빼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167cm에 70kg입니다. 그렇군요. 인증하셨네? 네, 본인의 키와 몸무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야,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 또 때려 죽일 놈 같네요, 제가. 이거는 고소각이에요. 고소각이고 너무하네요. 살이 쪄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든지 내가 나의 그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는 것도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남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외모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미성숙한 조직이지 않나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몸매가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죠? 몸매가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준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 네. 어떤 부분에서요?
아무래도 그 자기 관리를 좀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이것도 뭐 편견일 수가 있는데 좀 일도 좀 바람직하게 열심히 잘 성실하게 할 그래요? 것 같은 그런 착각 같은 거.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네.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네. 있는 얘기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 평소에 본인의 행실 자체가 되게 무절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주변의 인식을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맨날 운동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 철저하시면 일할 때도 왠지 그 일을 되게 철저하게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고 있죠, 예. 아니면 진짜 그렇게 관리하는 분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왠지 그런 인식은 들 것 같아요. 인식적으로는 들 것 같고 예.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모 선배님 맨날 저한테 좀 편한가 보다. 아 진짜요? 왜 자꾸 살이 찌니?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모욕적이겠지. 수치심스럽고 막 그런 거. 보소각이에요? 보소각이지. 혹시 진짜 편하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해요. 들켰네? 막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런 생각 들면 그런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농담으로 하더라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샤프야 하면 왠지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할 것 같다면 저도 그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그런 소리 들어요. 야, 네 운동하듯이 일 좀 해봐. 자기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해도 이제 운동만 하냐 이런 거요? 너는 회사에 운동하러 오는 애 같아. 들어보셨어요? 뭐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일을 좀 뭐 결국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건 착각이었던 걸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항상 말씀하시지만 특이한 케이스니까. 특이한 케이스니까 네. 우리 둘 다 일 안 하는 사람 됐어요? 편하게 놀고 먹고 아니면 와서 운동만 하고. 참 극단적이네요. 일 열심히 하시나요 혹시?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두 분만 안 하시고. 근데 제가 자기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챙기는데 좀 친구들이 이제 자기 관리 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왜 하필 이쪽을 보고 날 보고 얘기해요. 네.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혹시 세 분들도 회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뭐 그런 사람 요즘 없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큰일 날라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어떻게? 네, 이제 그 건강 이야기로 우회를 해서 걱정된다. 네. 너무 티나는 우회적인. 너무 체중이 계속 이제 불면 몸에 다른 이상이 온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야, 질병으로 몰고 가네. 와. 우회적으로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돌아서. 근데 뭐 공감은 저도 해요. 공감은 하는 게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예. 다이어트라는 게 보통 의지나 노력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쉽게 못 빼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못을 한 거죠. 그럼요. 네. 이건 일단 이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장님한테 어떻게 대응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살이 찌는 게. 네네네. 네. 근데 얘기를 듣는 거는 스트레스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네.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해야죠. 네. 그 이제 점잖게 말씀하신 과장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오히려. 건강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렇게 반응을 하면 네 오히려 말을 건넨 사람이 더 민망해서 다시 더 미안해지는. 네. 그렇지. 근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그런 걸 듣고 미안해할까요, 과연?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정도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극단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맞아. 이 고민은 내가 해야 되는 고민이지 남들이 해야 할 고민은 아니거든요. 예. 네 걱정이나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저는 제 걱정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근데 우선 옮기시겠어요, 또? 근데 본인이 진짜 그거에 관심을 안 갖고 나는 괜찮은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신경을 안 쓰는 게 쉽진 않겠지만 무시하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내가 빼고 싶지 않은데 난 이게 좋은데 내가 빼고 싶으면 또 뺄 수 있는 사람인 건데 계속 그렇게 잊을 때마다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본인이 진짜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면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로 나는 이게 얘기해야지. 좋다고 난 이게 좋다고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좀 돌려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정색하면 또 오히려 서먹서먹하잖아요. 물론 난 상처를 받긴 했지만 예, 그래서 약간은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내가 그게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러면 전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신경 쓰이거든요. 빼야지. 신경을 쓰이지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왜? 몰고 가죠. 아, 정말 맞아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야. 제가 언제까지 했을 때 진짜 맞는지 궁금해요. 이분이 과거에 대비해서 체중이 늘었다 뿐이지 지금 상태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제일 나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건강한 상태인 거고. 예. 제가 그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이 느껴졌네요. 묘하게 제일 기분 나쁜데. 그거 아니야. 이상한데? 어쨌든 박 매니저님은 네.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 제가 봐도 굉장히 화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다이어트를 굳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기가 정말 필요성을 느낄 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가볍게 무시하시거나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십 년 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올해 나이 33, 미혼입니다. 저는 현재 제 삶에 100%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샌드위치 연휴가 끼어있는 주에 체코로 여행을 가려고 총 5일 휴가를 올렸습니다. 부장님께 결제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길게 어딜 가려고? 체코 여행하려고요. 체코? 야 혼자 사니까 좋구만. 이렇게 뭐 길게 여행도 다니고. 아 근데 돈도 모아야지 무슨 체코? 제 월급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다녀올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나이가 많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남자랑 결혼도 하고 그러지. 떼끼. 이런 말을 어떻게 밥 먹었어 하듯 편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 저희 부장님은 부모님보다 제 결혼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제가 차장님이 주선해준 소개팅을 거절했더니 지금 남자 가릴 때가 아니야. 김 과장 나이를 생각해야지. 또 나이 타령을 하더군요. 회사에 누가 청첩장이라도 돌리면 아유 내가 우리 김 과장 청첩장은 좀 받고 퇴직해야 될 텐데. 제가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원피스를 입고 갔더니 김 과장 드디어 선보는 거야? 이거 잘 생각했네. 빨리 결혼해야지. 저를 보면 결혼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걸까요? 저를 볼 때마다 결혼 해대니 미칠 것 같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말해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꼭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한다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 결혼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걱정해주는 거라며 서운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희 부장님 입 막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대신 사과를 좀 드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사과를 드려야 너무 이 될것 멘트들이 좀 너무 심한데요, 이거는?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시네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단면이고요, 사실.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일어날 수 이런 있죠. 상황이? 예,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살해 당사자를 네. 뭐 인격적으로 저기 모함하거나 진짜 이건 아니면 인격적 뭐 모독 이러려고 아니에요?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냥 아니라고 봐요. 관심이고 어떤 그런 표현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자라왔던 어떤 그런 세대 속에서는 그게 이제 그때는 직장, 그게 맞아. 직장 선후배 사이의 어떤 애정과 관심과 이런 표현의 일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 이제 뭐 인격적인 모함으로 또는 이제 인신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많은 거고요. 예. 그때는 맞고 맞고 지금은 지금 틀리다. 틀리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친척들이 저런 말 해도 난리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게 됐는데. 난리 나지. 안 되는 게 그럼요. 됐는데.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예전 스타일로 이분께서는 사연을 주신 그 과장님에 대해서 싫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서투러. 좋아하는 후배인데 되게 서투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난 널 관심 있어. 그 관심이라는 게 날 후배라서 좋아해. 자꾸 이렇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아기보다는. 한마디로 오지랖이군요. 네, 그런 건 거 아니, 같고요. 오지랖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그 잘못된 걱정이라든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 걱정. 그런 거로 비춰지지 않은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게 이제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나 애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 생각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 미치지. 거야 사실. 예전 그렇죠. 팀장님 중에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겪어봤던 경험인데 꼭 결혼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상대방이 듣기에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근데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기분이 나쁜 말인 거예요. 기분이 기분이 나쁜 나쁘지. 말이죠. 둘 다죠 사실. 사연 근데 읽으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입 막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 막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 네, 그분은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럼 이분이 좀 내가 좀 잘못을 했구나라고라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하셨어요 표현을. 이미 그건 하신 제가 걱정할게요라는 최후의 말까지 한 거예요. 네. 그게 최후의 말인가요? 제가 아까 그분에게 빙의했을 때 전혀 그렇게 막 최후의 말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대화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실. 그냥 차라리 대놓고 진지하게 불러다가 다 불러다가 부장을 물어봐. 부장이 따라다보고. 부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부장님께 요청을 해서 그냥 진지하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긴 해요. 직접적으로?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그렇게 하면 들으실까요? 그 부장님 삐질 거예요. 근데 삐지는 거를 차라리 냅두는 게 좋아요. 그게 선이야. 그게 그쵸. 선이라는 거를 그쵸. 지켜지게끔 맞네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삐지더라도 내가 이제 듣기 싫은 얘기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지.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한 두세 번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부장님이 나의 뭐 어떤 앞길에 좀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야, 길에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글쎄, 상황이네.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 팀장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셨다고. 네네네. 결혼 관련돼서도 이렇게 무례한 얘기들을 가끔 하셨었는데 정작 결혼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일에 대해서 또 갑자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어차피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약간 패턴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정말 듣기 싫으시면 그냥 퇴사를 하시는 게 오늘 또 이직과 퇴사가 답이 되는 이런 제일 상황이 좋고요. 발생했네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진지하게 불러다가 두세 번이라도 싸워서라도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 선을 만드는 게 좋겠죠. 맨날 신청해야지. 약간 이제 방법을 좀 다르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확실한 거는 선을 그으면 아무래도 그분도 인지해서 아차 싶으면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굳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하실 수 있겠지만 관계가 되게 불편해질 수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있거든요. 문제죠. 사실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본 거는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저하고 동갑인 여자 차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기 삶을 즐겨요. 여행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너 결혼해야지 뭐 비슷하게 맨날 하니까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맨날 그냥 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말 하는 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옆에서 계속 옆 하니까 사람이 해줘야지. 네, 옆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팀장님 자기가 무식적으로 또 그런 말 하려다가 자 이러면 하면 안 됐지. 그냥 농담식으로 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팀장님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이러면서 그냥 농담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이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구슬린 것도 도움을 방법인 것 같아요. 요청한다. 설계, 설계. 네, 설계하는 방법이네요. 거예요. 네. 설계, 실제로 설계.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약간 조심하더라고요. 아, 이런 그래야지. 분이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걸 약간 그것도 인식하더라고요. 좋은 그런 성향의 분이 계셔야 돼요, 사실은. 동료분들 중에 그 코드를 네. 쓰는 분이 있으면 한 그게 분은 제일 계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단둘이 있는 팀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또 회사의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 결혼하시고 비슷한 연차분의 팀장님께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있으면 베스트죠. 좋은데 그런 거 실수하라고 맞아요. 하시면 안 돼요. 좀 그런 말은 누가 던져줘야 뭐 돼요. 너무 신입애가 갑자기 부장님 프로모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그러면 될 수 이제 있으니까 선은 그어지는데 신입과 부장님이 사는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통통이네요. 아싸 이득 어부지리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신입이 들어오면 또 다음 신입에게 이렇게. 내리. 네. 아무튼 참 해결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옆에 하고 계시는 게 지금 뭐 부장님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을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했지만 잘 안 들으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삐질 것 같고 나라면 면담 신청하고 가서 울겠어. 오는 방법도 상대방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남자분이면 있는 통할 거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황에서 우는 모습을 상상했더니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깜짝 웃겼네요. 놀랐거든요. 그놈의 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웃었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예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또 눈물이 또 끝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울어 왜 못해? 그러니까 한번 하면 되지. 근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꺼낸다고 얘 연기자도 아니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장전을 하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장전을 그렇지. 이렇게 감정 네, 컨트롤 좀 그거를 하고. 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도 그거 해요.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퇴사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쵸.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것도 그쵸. 괜찮았던 것 같고. 1대1로 울어버리면 끝나. 이거는 뭐 제가 뭐 아직 공감은 안 되지만 뭐 그 진짜 끝난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네. 항상 해보니까 끝날 것 같긴 해요. 끝나긴 진짜 뭔가는 뭔가 이해될 것 같아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렇죠. 이 정도로 힘들었어? 네, 약간 이해는 그럴 될 수도 것 같아요. 있겠네요, 네, 진짜. 미안하다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참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괜찮은 또 기승전 선택을 퇴사해서 갈 뻔하다가 또 괜찮은 해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을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사례를 많이 다뤄봤지만 오늘처럼 제가 명쾌한 해답을 내본 적은 없는 그래요? 것 같네요.